안녕하세요. 오늘 저희와 함께 아주 특별한 탐구를 시작해 보시죠. 네, 저희가 받은 자료, 안녕, 뉴질랜드, 키위, 마오리, 학가. 이걸 바탕으로 뉴질랜드의 그 핵심적인 상징들, 또 문화를 좀 깊숙이 들여다볼까 합니다. 오늘 저희 목표는요, 단순히 정보를 나열하는 게 아니라 뉴질랜드의 매력들 있잖아요. 자료에 나온 그 아름다운 자연 환경, 또 키위라는 단어 하나에 담긴 여러 의미들, 그리고 원주민 마오리족의 이야기, 그 강렬한 학과 춤까지 이런 것들이 어떻게 서로 얽혀서 뉴질랜드만의 정체성을 만드는지 그 연결고리를 한번 찾아보는 거죠. 꽤 흥미진진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 요소들 하나하나도 흥미롭지만 이게 다 모여서 어떻게 현대 뉴질랜드의 정체성이라는 큰 그림을 만드는지 보는 게 중요하죠. 예를 들어 자연환경이 사람들의 삶이나 상징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또 그 원주민 문화가 현대사회랑 어떻게 조화를 이루면서 힘을 발휘하는지, 이런 과정들을 좀 살펴보는 게 오늘 저희 이야기의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실마리 뉴질랜드의 자연경관부터 시작해 볼까요? 자료에서도 가장 먼저 딱 나오더라고요. 뉴질랜드가 크게 북섬이랑 남섬 이렇게 두 개의 주요 섬으로 나뉜다고요. 특히 그 남성 묘사가 아주 인상 깊었어요. 자료를 보니까 1년 내내 눈이 쌓여 있는 그런 산들이 아주 장관이고 풍경이 정말 환상적이라고 하던데요. 만약 직접 가보면 그 아름다움에 깜짝 놀랄 거라고 그렇게 쓰여 있더라고요. 사진만 봐도 멋진데 진짜 어떨지 궁금해요. 네, 남섬이 그 드라마틱한 풍경으로 유명하다면 북섬도 빼놓을 수 없죠. 자료에서 언급했듯이 북섬은 또 다른 매력이 있어요. 많은 온천들, 또 아름다운 호수들, 그리고 아주 넓고 푸른 초원지대, 이게 특징이거든요. 이런 자연 환경 덕분에 유명 영화 촬영지로도 많이 쓰였고요. 뭐 그럴 만하죠. 근데 여기서 좀 흥미로운 점은 이 자연이 그냥 배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료에서도 좀 그런 뉘앙스가 느껴지는데 이 광활하고 때로는 좀 거친 자연 환경 자체가 뉴질랜드 사람들의 어떤 기질이나 문화 형성에 영향을 줬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뉴질랜드를 딱 떠올렸을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이미지가 됐다는 거. 이게 뉴질랜드 정체성의 어떤 출발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냥 아름답다 이걸 넘어서서 국가 이미지나 정체성 형성에 깊이 관여하고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자료에서도 뉴질랜드에 직접 가보면 그 자연의 진짜 가치를 알게 될 거다. 이런 확신에 찬 어조가 있었는데 이제 좀 이해가 되네요. 네, 그 땅을 밟아봐야만 느낄 수 있는 게 있나 봐요. 자, 그럼 이 자연과의 연결고리가 또 다른 상징으로 이어지는데요. 자료에서 아주 재미있게 다룬 부분이죠. 바로 키위라는 단어입니다. 키위하면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세요? 아마 많은 분들이 과일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그 갈색 철껍질에 속은 녹색이고 새콤달콤한 과일. 자료에서도 첫 번째 의미로 그걸 딱 짚어주죠. 뉴질랜드가 키위 과일 생산지로 유명해서 키위 과일의 나라라는 별명도 얻었다고요. 이건 아마 다들 잘 아실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자료에서는 두 번째 의미를 또 중요하게 다루던데요. 바로 뉴질랜드의 나라새, 키위새입니다. 아, 그렇죠. 그 날지 못하는 새, 야행성이고 네, 아주 독특한 새죠. 자료에 따르면 뉴질랜드 사람들한테 이 키위새는 그냥 동물이 아니라 거의 뭐랄까 국가적 자부심의 상징 같은 거래요. 멸종 위기종이라서 보호 노력도 많이 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만큼 소중히 여긴다는 거겠죠. 과일에서 새로, 그리고 여기서 또 의미가 확장되더라고요. 자료에서 말하는 세 번째 의미는 바로 뉴질랜드 사람들을 부르는 애칭이라는 거. 요즘 외국에서는 뉴질랜드 사람들을 그냥 키위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다고 하죠. 이거 처음 듣는 사람은 진짜 헷갈릴 것 같아요. 과일, 새, 사람, 뭐지? 하고요. 어떻게 한 단어가 이렇게 여러 의미를 갖게 됐는지 그 배경이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렇죠. 과일, 새, 사람, 이 세 가지가 키위라는 이름 하나로 묶여 있다는 거. 이게 정말 재미있는 지점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혼동될 수도 있지만 보통은 이제 맥락으로 구분하죠. 근데 이걸 좀 더 크게 보면요. 이 키위라는 용어 자체가 뉴질랜드 정체성의 여러 층을 아주 딱 압축해서 보여주는 상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연, 과일, 새, 이랑 사람, 국면이 한 단어 안에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결된다는 건 그만큼 뉴질랜드가
자연과 깊은 유대감을 갖고 있다는 거 보여주는 거 아닐까요? 자료에서도 그런 점을 좀 시사하는 것 같고요. 단순한 별명이 아니라 정말 그 나라의 정체성이 담긴 단어인 셈이죠. 와, 듣고 보니 정말 그렇네요. 키위라는 단어가 그냥 이름이 아니라 뉴질랜드의 자연과 사람, 정체성을 하나로 묶는 그런 고리 역할을 하는 거군요. 아, 이제 키위 하면 오늘 나눈 이야기가 떠오를 것 같아요. 자, 그럼 뉴질랜드 정체성의 또 다른 중요한 축으로 넘어가 볼까요? 자료에서 꽤 비중 있게 다루고 있는 부분인데요. 바로 원주민인 마오리족 이야기입니다. 네, 마오리족. 자료에 따르면 마오리족은 이제 폴리네시아에서 건너와서 유럽인들이 오기 훨씬 전, 그러니까 한 1000년 전부터 뉴질랜드, 그들이 아오테아로아라고 불렀던 길고 흰 구름의 땅에 정착한 원주민들이죠. 중요한 건 이들의 문화가 그냥 과거 유물이 아니라 지금 뉴질랜드 사회의 중요한 일부로 살아 숨쉬고 있다는 점을 자료에서 강조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 살아있는 문화라는 게 자료에서 나온 문화 보존 노력들을 보면 잘 알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일부 학교에서는 마오리어를 가르치고 있고 또 마오리어로만 방송하는 라디오나 TV 채널도 운영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냥 전통을 지킨다 이 수준을 넘어서서 현대사회의 변화 속에서도 마오리 문화가 계속 그 고유성을 유지하고 발전하려는 어떤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거죠. 회복력이랄까요? 자료는 이런 노력들이 어떻게 마오리 정체성을 지금 뉴질랜드 사회 안에 같이 가게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또 어떻게 보면 현대사회에서 소수민족이나 원주민 문화가 어떻게 살아남고 자리를 지켜나가는지에 대한 중요한 이야기가 될 수도 있고요. 직접 그 문화를 느끼고 싶을 때 참고할 만한 팁도 자료에 있었어요. 뉴질랜드 곳곳에 마오리 전통 마을, 마라에라고 부르는 곳이 있어서 방문객들이 직접 가서 체험할 수 있다고요. 아, 마라에. 네. 그리고 아주 실용적인 조언, 마오리 마을 사람들을 만났을 때 마오리어로 키아오라 이렇게 인사하면 엄청 반가워할 거라고요. 네, 그렇죠. 키아오라. 영어의 헬로우나 땡큐처럼 여러 상황에서 쓸 수 있는 만능 인사말이라고 하니까 이거 뉴질랜드 가실 분들은 꼭 기억하면 좋겠네요. 이런 작은 거 하나가 문화 간의 다리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 키아오라라는 인사말 자체가 마오리 문화가 뉴질랜드 일상에 얼마나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예시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마오리 문화는 단순히 과거 유산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이고 뉴질랜드 다문화적 정체성을 만드는 핵심 요소라는 걸 자료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오리 문화의 가장 강렬하고 아마 가장 널리 알려진 표현 방식 중 하나로 넘어가 보죠. 자료에서도 꽤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설명하고 있는 하카입니다. 혹시 럭비 경기 시작 전에 뉴질랜드 팀이 보여주는 그 역동적인 모습 보신 적 있으세요? 아, 네, 그럼요. 올블랙스 하카는 워낙 유명하죠. 네, 바로 그게 하카인데요. 자료에서도 묘사하듯이 하카 추는 사람들 표정이나 막 외치는 소리, 그리고 온몸을 격렬하게 움직이는 동작들이 처음 보면 좀 위협적이거나 무섭게 느껴질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강렬함의 이유가 뭘까요? 그 강렬함은 하카의 뿌리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료 설명처럼 하카는 원래 마오리 부족들이 전쟁 나가기 전에 추던 일종의 전쟁춤이었어요. 전투 전에 우리 부족이 이렇게 힘세고 용맹하다 이걸 보여주고 동시에 적에게 좀 겁을 줘서 기선을 제압하려는 목적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눈을 크게 뜨고 혀를 내미는 그런 특징적인 동작들이 다 그런 역사적 배경에서 나온 겁니다. 그냥 춤이 아니라 정말 생존과 직결된 어떤 메시지였던 거죠. 아, 전쟁춤에서 시작됐다는 게 그 강렬함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포인트군요. 근데 재미있는 건 자료를 보면 이 하카가 요즘에는 전쟁터가 아니라 훨씬 다양한 곳에서 행해진다는 거예요. 네, 그렇죠. 아까 말씀하신 스포츠 경기, 특히 뉴질랜드 럭비팀 올블랙스가 하는 하카는 뭐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고요. 자료에서도 올블랙스 하카가 팀 정체성이자 경기의 일부가 됐다고 설명하더라고요. 그뿐만 아니라 결혼식이나 장례식, 환영식 같은 중요한 행사에서도 의미나 형태를 조금씩 바꿔가면서 하카를 춘다고 하니 정말 그 쓰임새가 넓어졌네요. 그렇습니다. 현대의 하카는 단순히 옛날 전통을 보여주는 걸 넘어서 상황에 맞게 존경이나 환영, 슬픔, 축하 같은 다양한 감정을 표현하고 공동체의 유대감을 다지는 역할을 해요. 물론 올블랙스처럼 상대를 위협하는 본래 목적이 아직 남아있는 경우도 있지만 그보다는 뉴질랜드의 문화적 자부심과 정체성을 세계에 알리는 아주 강력한 상징으로 기능하는 면이 더 크다고 볼 수 있죠. 자료에서도 하카를 보면 상대팀이 기세에 눌릴 거다 이런 식으로 그 심리적 효과를 인정하고 있고요.
결국 이 하카는 아까 이야기한 키위새처럼 뉴질랜드를 대표하는 또 하나의 아주 강력한 국가 상징이 되었다. 이렇게 자료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주신 자료를 통해서 정말 다채로운 뉴질랜드의 모습들을 깊이 있게 살펴본 것 같습니다. 그 눈부신 자연 경관에서 시작해서 키위라는 한 단어에 담긴 여러 의미들, 또 과거와 현재를 잇는 마오리 문화의 생명력, 그리고 온몸으로 외치는 듯한 강렬한 하카까지. 자, 그럼 이 모든 조각들을 이렇게 모아보면 이 자료는 우리에게 뉴질랜드에 대해 궁극적으로 뭘 말해주고 있는 걸까요? 이 자료가 보여주는 핵심은 결국 이 요소들이 다 따로 노는 게 아니라 서로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점인 것 같아요. 마치 여러 색실이 엮여서 하나의 멋진 직물을 만들듯이 뉴질랜드의 자연 환경, 키위라는 독특한 상징, 마오리족의 깊은 역사와 살아있는 문화, 그리고 하카라는 역동적인 표현 방식, 이 모든 게 다 어우러져서 뉴질랜드라는 나라만의 고유한 정체성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자료를 통해서 우리는 자연과 인간, 또 전통과 현대가 어떻게 같이 살아가면서 독특한 문화를 만드는지 그 모습을 엿볼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 자료가 우리에게 전하는 뉴질랜드의 본질적인 매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와, 정말 멋진 정리네요. 자연, 상징, 역사, 문화적 표현이 다 같이 어우러져서 하나의 정체성을 이룬다.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자료를 좀 더 생각해 보니까 한 가지 질문이 좀 자연스럽게 떠오르는데요. 자료에 명시적으로 답이 있는 건 아니지만 한번 던져볼 만한 질문 같아요. 키위새나 하카처럼 이렇게 강력한 국가 상징들이 있고 또 자료에서 강조했듯이 마오리 문화와 이후에 정착한 유럽계 문화라는 뚜렷한 두 뿌리가 있잖아요. 그렇다면 현대 뉴질랜드는 이런 다양한 유산들을 어떻게 존중하면서 앞으로 또 새로운 국가적 상징들을 계속 만들어 나가고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은 오늘 저희가 함께 탐구한 내용을 바탕으로 한번 좀 곱씹어 볼 만한 그런 흥미로운 생각거리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희와 함께 이 자료를 통해 뉴질랜드의 속사를 탐험하는 여정에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번에도 또 다른 흥미로운 자료와 함께 더 깊은 통찰의 세계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